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언킹즈의 연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네. 거의 자정 방송이 다 돼가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이제 4.15 총선 결과의 무거운 마음을 어디다 풀 데가 없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다 이심전심이고 네. 다들 마음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정재명님이 내가 1등이야. 네,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주셨네요. 구원의 열매를 바라며 님이 어려운 시국에 라이브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호배님이 안녕하세요. 실시간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연하 누나 보러 왔어요. 김색신님이 팬이신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이관현 네. 잘 읽어야 돼요. 이제. 저번에 이름을 너무 잘못 읽어서 반갑습니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거죠? 드릴까요? 네. 진호배님이 누가 새로운 분이 있으시네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같이 준비하고 있다가 방송 전에 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네,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저희가 오늘 같이 못하게 됐습니다. 은하 네. 라이언키님이 지난주에 올리셨잖아요. 네. 네, 일본 투표 하러 가시는 모습을 되게 행동파세요. 그래서 네. 저희 되게 네.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시간이 이렇게 늦어진 게 자꾸 연결이 끊기고 막 고치고 네. 끊기고 막 이래서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관원님이 선거 조작 때문에 유튜브 난리. 맞아요. 네. 요즘 이 컨텐츠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증거도 많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속상한 게 20대 국회 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흐지부지 됐는데 이번에는 흐지부지 되지 않고 어쨌든 결과는 발표 났지만 사실 여부 진상 규명은 됐으면 합니다. 김치와 와사비님 잘 보고 있습니다. 힘이 너무 빠지는 요즘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지금 처져 있나요? 그렇죠. 우리 처지고 지금 말 안 하고 있죠.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게 거야. 다 이심저심이긴 한데 전심이긴 한데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나도 모르게 자꾸 한숨이 쉬어지는.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옛날에 유명한 팝송이 있었는데 네. At the End of the World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햇님아 넌 어떻게 뜨니? 꽃아 넌 어떻게 피니? 막 이런 그런 가사예요. 근데 진짜로 이게 땅을 파도 이렇게 나무를 캐도 한숨이 나고 밥을 해도 한숨이 나고 정말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내가 진짜 여자 그 스파게티 그 뇌 구조의 끝판이구나. 모든 게 다 총선의 결과와 연결돼 있는 게,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처지면 안 되죠. 네, 처지지 않겠습니다. 네. 앤드류 밤님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미통당도 한패. 네. 나우식가님 나우식가님. 승리하자. 두목들 다 도망가더니 네. 다던디. 안상을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누나님 오신다길래 급하게 막걸리 사오셨다고. 그쵸, 밤잠 못 이루시는 밤이시죠. 또 많이 드시지 마세요. 내일 또 오늘 주무셔야 되니까. 내일은 또 토요일이니까 드시는 거구나. 그러시구나. 이 방송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네. 조작이든 아니든 응집력도 없고 의혹 제기만 해도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해명하는 사람도 없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빠지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네.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기회를 그쵸.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사실은 주제를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뭐 소 잃었으니까 외양간 부셔 막 그런 분위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저희가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마음을 다잡고 네, 소는 잃었지만 네, 외양간은 고치자 네, 이런 마음으로 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파분들이 결집을 해서
개헌 제한선까지는 막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선 조금의 희망을 볼 수 있다라는 네, 것이 저희가 희망을 잡고 가야지 계속 이제 지금 뭐 결과가 나왔는데 음. 그것을 무엇이 막 이랬어야 했는데 저랬어야 했는데는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외양간을 고칠지를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엄기원님도 부정선거예요. 뭐 이렇게 그렇죠. 제 마음대로 감정이입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네. 은선님이 이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느냐 이제 죽느냐 그런 문제겠죠. 5년 10년 뒤에도 하느냐 생존의 문제라고 합니다. 박 대통령님이 돌아와야 모든 것이 반전됩니다. 말씀하시네요. 제스 읽어주시겠어요? 예, 제스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눈 뜨고 코 베어도 코 베은 놈이 잘못이다. 네, 우리 많이 또 이 말에 정말 보수당들이, 공감하는 네, 보수당이 또 많은 반성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정의당도 개밥됐다. 검찰이 조사해야 된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셔 계세요. 선거날 잠을 못 잤더니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시네요. 근데 네. 또 결과 듣고 또 잠 못 주무시고 네. 또 그러신 건 그러게 아닌지 말이에요. 네. 조금이나마 이 방송이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네. 저희들 같이요 마음이 심란하니까 같이 떠드는 방송으로 오늘 저희 생방송을 이렇게 켰습니다. 네. 이렇게 막 많이 글 써주시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네. 선 공격 중.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먼저 선 공격 중 이렇게 쓰셨네요. 네. 곧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네. 그렇죠. 네, 저희들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면 네네. 저희가 사실은 그 총선도 총선이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그 우매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우민화 과정이 되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좀 굉장히 착잡한 마음. 그러니까 저희는 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네. 뒤에서 누군가 벌써 이런 꼼수를 쓰고. 꼼수를 쓰면서 계획을 했고 그 계획에 뒤통수를 당한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희 좀 멍한 좀 그런 상황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희는 생활에 이제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치밀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로드맵을 그려놓고 그 순서대로 차곡차곡 가는 사실 무서운 현실에 놓여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이 움직여야 됩니다. 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뿌리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합니다라고 앤드류 박님도 이야기하시고 안상을님 나온다 그러는데 안 나오셨나요? 방송에 안 나오셨나요? 목소리만 크면 이기나요 어디들. 자 이제 검찰이 움직여야 되고 부정선거라고 다들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요즘 나오는 뭐 이제 선거 투표 사전 선거 네. 조작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정말 그 꼭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그 선거구에서도 이렇게 맞아. 민주당이 압승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제 저희들 이제 그러니까 더더욱 우파 채널들이 이제 이 상황에 힘이 빠지실 거예요. 저희도 그렇죠. 비슷한데 더 힘내셔가지고 네, 지금 힘을 내야 할 때죠. 지금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한 때고요. 분 한 분이 계셔서 더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손은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할까 합니다. 네. 문정권은 사실은 외적으로는 무상복지도 내세우고 내적으로는 국뽕을 주장하고 국뽕. 네. 저 이 말 들었을 때 엄청 웃었어. 국뽕. 네. 진짜 그쵸. 시민들을 마약 같아요. 이렇게 시민들을 네, 이렇게 마약 같아요. 정신을 혼미하게 해갖고 취하게 하면서 자기들 말 듣게 하는 국뽕을 주장하자면 우리가 최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해봐라 우리.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그런 와중에 반미 엄청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그렇게 정신이 없는 순간에 이제 공수처라는 기관까지 들어섰는데 어떠세요? 참 저희가 아까도 잠깐 연라이언키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선거가 사실은 이렇게 막
굉장히 저희가 보수층에서 기대를 했던 이유가 사람이라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경제 폭망하고 외교 폭망하고 그리고 뭐 시민들이 이제 아파트 값이 하도 뛰어가지고 자기 집 마련 이런 것은 상상도 서민들 집 못하게 어떻게 사 이제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박원순 시장은 뭐 그렇게 가까이 사람들이 오순도순 사는 게 좋은 사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값 뛴 것을 이제 아주 뭐 따뜻한 정책으로 또 무마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참담한 결과를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드디어 이제 문정권의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사람들이 절대 민주당을 뽑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일말의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실은 내심 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참담한데 이제 그 로드맵을 그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모든 뭐 저희가 경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뭐 또 외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이제 우리 공수처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좌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좌파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모택동이 있지 않습니까? 모택동이 사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을 자기의 그 손 안에 넣는 것 이것을 이 사실은 좌파들의 가장 최종 결론은 그거거든요. 왜냐면 무력혁명. 물론 뭐 요즘은 무력혁명을 얘기하지 않고 안에 내부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기관을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군사력의 장악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오늘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그 공수처 문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뭐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잠깐 그냥 짧게 짚어보자면은 사실 군대 그러면 군대는 보수층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군대가 말을 안 들어요. 잘. 이 좌파 정부는 그래서 군대를 항상 깎아내리는 걸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박찬주 그 장군이신가요? 그 대장이셨나요? 하여튼 굉장히 높은 군대에서 지가 굉장히 높으셨는데 이번에 명예 실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건 통해서 뭐 갑질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군대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아니 갑질은 진짜 우리 그 김여사지 김여사. 네, 김 여사가 많이 하셨죠. 수영 강사 진짜 김여사지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갑질을 제기하면서 이제 군대가 이렇게 썩었다. 그러니까 군대를 다시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무사나 안기부, 국정원 이런 거 다 이제 축소시키고 철폐시키고 이제 막 이렇게 많이 했죠. 사성 장군이래요. 대장 사성 맞습니다. 네, 사성 장군이시군요. 네, 미밍님이 맞죠? 네, 미미킹님이요. 네. 저 잘 읽어야 돼요. 저번에 잘못 읽어가지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마사따님을 마시따님을 마사따님으로 저희가 계속 읽어서 마지막까지 제가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군의 이제 기강을 무너뜨리면서 군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군하고 그리고 북한 기밀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모든 그 기관들을 철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축소하기도 사회주의 했죠. 헌법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이제 그래서 뭐 두 번째는 또 검찰 개혁 그러면서 경찰들한테도 기소권을 그러니까 범죄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된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페미니즘을 다루면서 여성 경찰들이 많이 대거 경찰로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 경찰의 힘을 약하게 무력화하는 것, 또 그렇게 하면서 경찰을 더 정부에게 말을 잘 듣게 하는 것, 충견의 경찰을 이제 정부의 충견으로 하는 거죠. 근데 기소권을 계속 주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개혁이다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이제 너무 썩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를 이제 들고 나왔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를 통해서 이제 우리 다들 보수 많이 이제 걱정들 하시는 거가 자신들의 그 좌파 쪽의 비리는 다 숨기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정치의 정적들은 이렇게 어떤 좋은 그런 것을 붙여가지고 명분을 붙여가지고 이제
하나씩 자르는 그런 좌파 정부의 칼로 공수처가 쓰이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들 많이 걱정하시죠. 걱정하셨죠. 그게 제일 뭐 네. 검찰이 견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손발 다 잘라놓은 검찰이 네. 또 수적으로 밀리는 검찰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초엘리트 집단이라고 하지만 뭐 사지에 몰려서 힘도 없고 뭐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실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는 거는 제 마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기술도 중국에 다 넘어갈 거라고 엄기원님이 선거는 뭐 부정선거고 조작은 엄청 여기저기 다 하고 다들 음모의 달인들이라고 망둥이님도 말씀을 하셔요. 맞아요. 음모의 달인이고 또 뭐랄까 그 미디어의 달인이라고 할까. 참 저는 뭐 여러 그 이번에 그 선거에 그 보수당이 이렇게 굉장히 고전한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은하라이언킴님은 그때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선거에 이번에 진 이유가 그 중도를 끌어안으려고 했던 보수들이 사실은 중도는 없다. 보수와 좌파가 있고 중도는 아예 좌파에 가까우니까 더 결집을 해서 보수들이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하고 보수파들을 더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중도를 믿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잠깐 하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좌파 클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도를 끌어안으려고 이제 좀 우파의 그런 정책들을 좀 컴프로마이즈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또 그 언론 플레이가 아주 그 언론 세뇌, 언론 플레이 그런 것들이 프로파간다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죽수님이 나를 다시 한번 군대로 라고 말씀한 오른손잡이님이 네. 비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수십 가지 비리가 있어도 뽑는 국민들이 답이 없다고. 네. 이 얘기도 살짝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콩깍지가 슈퍼 울트라 콩깍지가 씌워서 이렇게 빼도 안 보일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네. job hand 어떻게 읽나요? 중도는 없다. 네. 우파도 없다. JB로 시작하시는 우리 네, USA 그럼 끝나네요. 네. 네. 엄기현님이 1대1로의 한 연결선으로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거예요. 네, 1대1로가 그 중국의 정책이죠. 1대1로의.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들 이렇게 많이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겁니다. 네, 사실 문정권이 뭐 인권, 평등 엄청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아까 잠깐 소일것 외양간 고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문정권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와중에서 항상 사람이 먼저다, 인권의 문제, 인권이 중요하다, 또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정권은 홍콩 사태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하지도 않았죠. 하지 네. 않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더더욱 말하지 않습니다. 뻑하면 미사일 날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네 머리 삶은 소대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말하지 않잖아요. 중국? 눈치의 달인자네. 중국 이제 시진핑 온다 그러니까 막 눈치 보다가 중국 시진핑 안 온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입국을 금지할까? 뭐 이런 사실 소심에 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싶을 정도로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네. 범윤공이라든지 아니면 위구르족들 뭐 거의 뭐 장기가 살아있는 장기가 빼어지는데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해서는 말이 없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주겠다 하더니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거라고 우려하던데 현실이 되어 가나 봅니다라고 말씀. 소대가리. 네. 진짜요. 그 조닝님 말씀대로 중국의 속국을 자처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일까? 아니 그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의 그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많이 떴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의 보이부나 러시아의 KGB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수처가 들어서고 사실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보면 한참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죠. 그리고
그 차베스 정권이 들어오면서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서 반미했죠. 또 반부자 정책을 했죠. 그리고 무상 정치 엄청 대대적인 무상복지 엄청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미의 최고의 부자 나라라고 한때는 불렸던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베네수엘라는 석유도 많다 보니까 자원도 많다 보니까 네, 뭐 어느 부자 순간 나라였죠. 뭐 경제의 주체가 될 거라고 믿고 국뽕에 빠져갖고 우리가 최고라고 진짜 우리처럼 막 그러다가 지금 이웃 나라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네. 어떻게 됐어? 완전 네. 고립돼가지고 우방도 필요 없어! 이렇게 했죠. 반미 외쳤잖아요. 반부자 그렇죠. 반부자 이렇게 외치다가 결국 완전 고립돼가지고 지금은 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말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딨어요 진짜. 그렇죠. 지금 뭐 우린 석유도 없는데 우린 석유도 네. 없지 수출도 맨날 뭐 해야지. 뒷구멍으로 러시아한테 팔 석유도 없는데 베네수엘라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수출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나라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받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체라고 하죠. 불광체라고 하나요? 발사체 맨날 쏘아도 할 말을 못 하고 위로는 중국 있고 러시아 있고 우리 도망갈 데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현실을 직시하지 않아. 정말 엄기현님이 이제 대한민국에 큰 경제 충격 오고요. 미국이 일본에 힘을 실어 줄 겁니다. 보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꾼 뒤로 되는 게 없어요. 색깔은 뭐 한다고 바꾸자니.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해요. 저도 이게 되게 이상한데 이제 오른잡이 오르토닥스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 미국에서도 보수당이 원래 파란색이었대요. 그런데 언제였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보수당을 갑자기 이제 빨간색으로 나중에 바꿨어요. 바꾸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파란색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교란 작전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굉장히 짚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그 암암리의 그 보수 안에서의 그런 좌파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우파들이 이제 좌파의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좌클릭한다고 바꾼 거죠. 이제 동의하시는 네. 부분이신가 봐요. 네. 심증, 물증 다 있어도 그걸 진행할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까우시다고 마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읽으시겠어요? 네. 인자무정님께서 10만이 100만으로 동갑하고 1000만이 10만으로 동갑하는 공주파 언론이 있는 한 좌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어떻게 네. 대놓고 진짜 그냥 지지하는 방송, 뭐 MBC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한숨이 나와. 뭐 국가 방송이다 보니까 국영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뭐 말을 듣는 거죠, 그렇죠? 나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굉장히 많이 실망하셨네요. 네. 네. 한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한 날이 오늘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나우 작가님이 많이 실망하셨나 봐. 보수 안에 간첩들이 있어요. 이번에 핑크색 하는 거 보고 들었어요. 핑크색. 네. 마하나임이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강남 부자들은 다 팔고 이민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잠깐 베네수엘라 얘기를 했는데요.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이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대탈출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못 살겠다고 탈출을 하는데 그 주변 국가에서는 못 오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북한 있고 중국 있고 러시아 있는데 갈 데라고는 일본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친일을 하지 않고 반일을 하잖아요. 반미를 하잖아. 저희는 진짜 갈 데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 강남 그 분들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아주 올바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 반일 난리칠 때 또 그 반일 운동 또 참여하시고 그래 반일 해야 돼 막 눈물 흘리시고 그러셨다가 또 일본으로 가시면 진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 이번에 말은. 강남 쪽 그래도 많이 강남 쪽은 거의 통합당을 우파 쪽을 많이 지지하는 거 보고
이 무상복지가 얼마나 무서운가. 서울 거는 거의 민주당을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쵸, 서울 경기 다 정말 예. 이거는 그 세뇌 그리고 그 복지에 오는 혜택 달콤함에 사람들이 정말 녹아내렸구나라는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진아이님이 참 걱정이다. 잠이 안 와요. 이 나라가 이미 모든 것 자익에 장악되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유년기의 끝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처럼 한국이 공산주의로 사라지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다들 마음이 무거우셔갖고 잠도 못 이루시고 이 방송을 키시고 아유 진짜 정말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어디서 하소연하실 때도 없으시고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뭐 선별적 복지다 아니면 뭐 무상 복지다. 이제 무상 복지는 저희 이제 보수 쪽에서는 무조건 이제 반대인 입장이지만 이제 선별적 복지다. 이제 근데 복지 정책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국가가 다 책임지게 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기업 압박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재산세 같은 거를 올리고 법인세 같은 거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좌파 정부들은 이런 복지를 자신들의 무기로 쓰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정적을 이제 제거하는 그렇게 쓰는 것 같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사실은 압박하고 국가 전반에 걸쳐서 국민들을 사실 통제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무원 늘린다고 엄청 많이 떠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당원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의 공산 당원처럼 이제 당원이죠, 그렇죠. 네. 코뿔소님 자꾸 싸우시게 정신 차리니까 좌파가 됐다고 하시는데 저는 되게 짠했어요. 되게 안 됐다고 생각하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쁘실 텐데 이 방송 보시고서 이 방송에 오셔가지고 그러시네요. 네. 빨갱이 문외이다 라시는 님이 미주중앙일보 원용석 기자도 인정하지만 메시지 카드를 챙겨보시길 큐아논이에요. 네, 큐아논의 메시지 카드를 챙겨보시길. 트럼프의 NWO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에 참전해서야 이겨야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조금 있으면 떡볶이 아줌마도 공무원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스펙님. 감사드립니다. 네. 나라가 비투성이라고 엄기현님이 참 저희가 뭐 이렇게 정말 따져보니까 너무 막 정말 걱정투성이네요. 그죠? 걱정투성 속에서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타개해 나가야 되는지 정말 표면적으로 말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먼저고 따뜻한 이미지와 또 뭐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천안함이 먼저였다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경제, 정치, 안보 전반 두루두루 사실은 그 속에 담겨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의도나 목적이 사실은 그거를 간파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따뜻한 정치인, 정의로운 정치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정치인들한테 바라는 것은 막 도덕적이기를 바라고 막 무슨 뭐 아주 공자왈 맹자왈 사실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말 국민들이 민생이 안정되고 그런 집값 걱정하지 않고 외국 나가서 한국인이라고 말하면 뭐 창피하지 않고 또 뭐 다른 나라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할 말을 하고 정말 국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우한폐렴이 있으면 보호해주고 그리고 적의 나라는 확실하게 규정을 해서 정말 한국 나라를 북한은 정확하게 이제 계속 미사일 날리는데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바라는 것이거든요. 뭐 근데 계속 뭐 이런 도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정의롭다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사실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참, 네.
그런데 이렇게 복지 정책을 또 얘기를 하면서 스웨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비디오를 옛날에 하나 만들었는데 북유럽의 북유럽의 진실이라는 책 그 영상에서 그 스웨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 스웨덴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제일 먼저 뜨는 것 중에 하나가 페미백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놀랐어요. 네. 아니 얼마나 그 나라에서 문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페미백가가 있습니까? 위키백과와 같이 페미백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페미백과에서 또 그 스웨덴 복지 정책이 또 얼마나 좋고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다 그 결론을 그렇게 내놨더라고요. 네.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다. 예, 그런 식으로 아주 뭐 프로파간다에 쩔었다는 표현을 좀 그런가요? 제가 완전히 그 쩔다시피 한 그런 이제 정보들을 내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죠. 지금 이제 70년대, 80년대 때 복지를 엄청 했다가 폭망하고 법인세 막 너무 높이니까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회사들이. H&M도 사실은 스웨덴 회사였는데 본부로 옮겼죠. 그리고 아이키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키아라 그러시나요? 네. 그런 회사들도 다 나가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사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사회주의 정책을 했다면은 지금은 많이 이제 뭐 국가 기업 같은 것도 민영화로 막 바뀌는 그래서 사실은 시장 경제로 다시 돌아오는 상태거든요. 뭐 요즘은 그런 그 난민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참 유튜브에 그 여자 경찰이 그 난민을 한 명, 여자 그다음 한 명 또 추가 4명이었던가요? 네. 4명의 여자분이 한 명의 난민을 잡지 못해가지고 막 네. 오픈 현상이 있었던 비디오가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쵸. 보셨죠? 예, 본 적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사람들의 특성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업도 망하고 공장 경매도 엄청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앤드류 박님 때문에 네. 떠날라고요. 자꾸 그러셔가지고 가실 때가 있으신지 자꾸 떠날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참 저희가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총맞이선은 미군 철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그런 예.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한 달 전인가요? 정규재 주필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네.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6.25 그 한국 전쟁 지금은 제 2차 한국 전쟁 중이다. 우리가 휴전을 했었고 이제 제 2차로 이제 북한하고 맞붙고 있는데 남한 안에도 간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북한하고 맞붙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정주필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참 감사했는데 동시에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은 그거였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도 이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근데 한국 전쟁은 저희가 이긴 전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도움을 받지 예. 않았으면 유엔군 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군이 바로 미국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군 즉 미국을 위시로 하는 유엔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인천 상륙 작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게 제 2차 한국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정말 친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미군이 아직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좌파 정권으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보수 쪽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 고든챙이라는 그 중국계 미국인 그분이 이제 요즘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발언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의견이 백악관에 트럼프 정부에 안 갔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환전도 해주면서 문재인 정부의 요구도 들어주면서 어떻게 행동하나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총맞이서는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상황이 제2차 한국 전쟁이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6.25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가장 큰 맞이서는 네, 미군 철수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라도 반미를 막 드러내놓고 하고 네.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미군 철수 이런 살짝 네, 살짝 눈치 보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한테는 아직도 희망이 있지 않는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우식가님이 정은이가 반중 정권으로 크게 나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웃음을 주시네요 저희한테. 맞아요.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인 상태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눈치를 보고 사실은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제가 진짜 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자꾸 이러니까 그러면서 언론으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잘하긴 뭘 잘하는지 진짜 네, 정말 이 코로나 사람들이 이번에 당선에 대해서도 문 정권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을 잘 막아가지고 이렇게 유권자들 찍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제일 잘한 사실 나라는 대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네. 북한이에요. 북한이요. 그렇군요. 중국 못 오겠잖아요. 중국 못 오겠군요. 좀 맞아 대만도 참 잘했어요. 네. 농담을 제가 네, 그렇군요. 순간 놀랐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렇죠. 가장 잘하는 나라들은 사실은 그 공산주의 나라죠. 보세요. 요즘 확진자도 거의 중국에서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까 중국 통계는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잘하고. 요즘은 눈 안 가려. 눈 이렇게 얼굴 이렇게 다 보이고. 완전 초매장인 겁니까? 그래도 다 네. 믿잖아요, 사실은. 네. 뻔히 행보를 보고 네. 다 없애는 거 그리고 네. 자기들한테 입맛에 맞는 기관들을 만들고 진짜 검찰을 짓누르고 막 이러는 거 어쩔 땐 가끔 추미애 장관한테 감사할 때가 있어. 잊을만 하면 나와가지고 내가 갑질하고 있어 이거 너 보여줘 나 추미애야 막 이거 보여주니까 어쩔 때는 저 아줌마가 고마울 때가 있구나 우리를 더 응집시키고 화나게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의 힘을 약하게 하고 또 더 경찰한테 더 많이 힘을 실어주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그러면 됩니다. 누구한테 충성을 하겠어 당연히 그렇죠. 밥 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그렇죠. 하죠. 네, 행정부 소속인 경찰은 이제 더욱더 이제 문정권한테 아니 검찰은 한 충성할 명 한 수밖에 명이 없겠죠. 다 사법 기관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수적으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기소권도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고 사실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인 게 기소권, 수사권 다 공수처도 갖고 있을 텐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야, 걔 나한테 넘겨 이러면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맨날 그러잖아요. 추미애 내 말 들어 뭐 이러잖아요. 맨날 내 말 들어 내가 법무부 장관이거든 맨날 그러잖아요. 아니 공수처가 돼갖고 네. 자 활발해지면 야 넘겨 그러면 끝인 거야. 말하지 마 그러면 끝인 거야. 이 사람들이 진짜 사실 그런 경찰의 권력이 커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독일의 비밀 경찰 부대 게스타포를 생각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 같아요. 독일이 자꾸만 우파였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나치 이름 자체가 National Socialist German Workers Party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 당이다. 이런 사회주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아주 대단했어요. 경찰 세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게스타포라는 경찰 세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아주 경찰은 그래도 시민들하고 더 가깝게 있잖아요. 경찰서 아들이 아주 안 좋은 얘기지만 물건 훔쳤다 그래도 경찰서에 가고 뭐가 잊어버렸다 그래도 경찰서에 가고 신고하고 그래도 시민들하고 더 가까운 게 경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확실히 들어있는 경찰 조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또 다시 또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그런 역할을 게스타포가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경찰들이 쓰여지지 않을까, 공수처를 통해서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걱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외교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렇죠. 휴전국입니다, 우리. 맞아요, 네. 맞아요. 몇 엄밀하게 말하면 휴전국입니다, 저희는. 네. 아니 근데 안으로는 이제 기업을 위축시키고 이렇게 막 언제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되게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정치를 잘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코로나 사태를 문정권이 잘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잘하신 분들은 그 개개인의 정말 시민 의식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시고 사회적 거리를 두시고 또 봉사를 하시는 분들, 의료진들이지 문정권이 잘했다? 저는 퀘스천이에요. 왜 이거에다 점수를 주는지. 정말 잘하려면 북한처럼 처음부터 너희들 못 들어와 중국을 막았어야 됐는데 그거 하지 않았잖아요. 계속 눈치 봤잖아요. 근데 왜 잘했다라고 하는지. 또 이제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한국의 그 지질학적인 그 위치 자체가 아무래도 이 다른 나라들의 그러니까 외국의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존 윅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앞으로 몇 개 소수 문제로 4분 5열 찢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면은 또 한국한테 이 한국 보수한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이 지금 막 끓고 있는 팥이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들 분석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그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그 바다가 많이 없다 보니까 남쪽 바다, 필리핀 이쪽 동남아시아 바다를 자꾸 칩니다. 뭐 인공섬도 만들어서 자꾸 치고 자꾸 이렇게 영역 침입을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침입을 하지 않으면 이 내부가 단결이 안 된다고 하네요. 누구를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 자꾸 해야 정복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민족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뭐 한족, 위구르족, 뭐 티베트족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조선족도 한족이겠죠. 막 이게 결집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웠는데 또 이번에 그 우한폐렴, 중공폐렴 사태가 있으면서 이게 이때까지는 중국이 이렇게 흔들었단 말이야. 야, 이제 우리 잘 살게 해줄게. 너 아주 부자로 살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우한폐렴 사태가 나면서 지금 중국의 경제가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말 중국 국민들이 홍콩 시민들처럼 정말 들고 일어날 수 있다면은 사실 공산당은 7%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예, 중국에요. 그래서 이제 7% 뭐 많아야 1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면은 정말로 이것은 한국의 우파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중국하고 사이좋은 주변 국가는 없어요. 문재인 빼고. 그렇죠. 자꾸만 쑤시니까, 들쑤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솔직히 엄밀하게 말해서 중국하고 국경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북한하고는 있겠네요. 아니, 맞네요. 우리나라가 너무 국뽕에 취해가지고 사실은 국제 정세를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읽지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읽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요. 보지 않으려고 한다.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뭐 희망이 있다면 지금 이번에 선거도 이렇게 폭망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 보수한테 됐는데 그래도 일단은 미군 철수가 되지 않았고 또 이제 중국이 지금 내분의 그런 움직임 뭐 우한폐렴 놓고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뭐 중국 정부가
당했다. 중국 정부가 자기가 하고 나서 우리 봐, 우리도 당했잖아. 이거 문제 우리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안 했어. 이렇게 한다라는 설도 있고, 뭐 장제민 쪽에서 했다라는 그 시진핑의 정적인 장제민이 했다는 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중국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에게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내분이 가능성이 있다면은 아직도 우리 우파한테 아주 대한민국 우파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악의 축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 여기 읽어주세요. 네. 네. 지훈창님께서 오로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모던템이라 국제 정세를 읽을 필요가 없지요. 네, 그런데요. 중국과 북한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뭐 중국이 중화민국이지 않습니까? 네. 중화인민민주주의인가요? 네. 아까 우리가 그쪽도 국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국뽕인 나라를 따라가. 한마디로 대통령의 정체성이 이상하니까 어쩔 수 없다. 국민도 그럴 수밖에 없다. 아까 사회주의 나라가 되어도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릴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민주당이 승리를 하는 거 보면 지금으로는 좀 또 난세에 또 영웅이 난다고 보수 쪽에서 또 이런 보수의 마음을 읽고 또 응집할 수 있는 그런 영웅을 또 기대를 또 해보기도 합니다. 네. 자, 지호창님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 이제 다시 자유를 수호할 그 대가가 너무 클까봐 두렵대요. 그렇죠. 저희들 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좀 놀라운 것은 이런 독재 정권들이 다 국민들이 뽑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차베스 정권에 이어서 마두로 정권 같은 경우도 국민들을 뽑아서 된 것이잖아요. 저 그 말이 되게 무서웠어요. 왜 그 사람을 뽑냐?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나?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제가 아시는 분이 물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좀 굉장히 못 사는 독재자 한 거의 20년을 제가 어느 나라인지 잊어버렸는데 20년 정도 20년 정도 그 한 나라한테 그 분한테 물으셨대요. 네. 너 저 사람 부정부패한 거 모르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알아, 나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왜 또 찍어 저 사람을?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나라 국민 중에 한 분이 하시는 얘기가 근데 그래도 저놈은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다 벌써 해먹었기 때문에 이제 더 해먹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럴까요? 그러면서 다른 새로운 놈이 들어오면 그 놈은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또 해먹이게 할 거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은 벼룩의 간도 빼먹을 놈들이 사실은. 정말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이제 너무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한 나라가 너무 많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뭐 다음 사람도 똑같을 거야. 뭐 누가 와도 상관없을 거야라고 그 포기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의 우민화가 된 것이죠. 우리한테 선택은 없어라고 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은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저는 오늘 희망의 말을 좀 하려고요. 우리 좀 희망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머리가 막 카메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네요. 희망의 말씀하셨어요. 네. 로터스 7950님이 네. 의석수는 2배가 차이 나도 수도권 총 득표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깨어난 듯합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이렇게 선거에서 조금씩 밀려서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그 분석 결과를 보니까 정말 조금의 차이, 한 2-3%의 차이,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정선거가 나오니까 저것도 혹시 이런 생각이 저도 사실은 들더라고요. 네. 안타까운 마음이죠. 네. 지금은 정통의 국보수파가 나와서 트럼프처럼 애국적 국가주의를 가치로 국민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러면 프로테스탄트가 움직일 것입니다. 네, 이번 기독당이 하나도 그 표를 받지 못했죠. 네. 이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아주 지지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쇼맨십이 대단해요. 그래서 미디어를 잘 알아요. 미디어를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미디어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욕하냐면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폐렴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내가 중국 입국 금지할 때는 인종차별한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못했다고 그때는 내가 잘한 것을 욕했잖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죠. 아니, 트럼프는 굉장히 나는 샤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며칠 전에 이제 영상을 보는데 어떤 기자가 중국 기자가 트럼프한테 너 중국이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했어?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지 않고 너 어디에서 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너 어디서 왔니? 이랬는데 그 기자가 대만에서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 사실 중국에 소속된 기자였어요. 근데 이제 대만에서 왔다. 정말 모르고 홍콩에서 왔다고 했나요? 그건 다른 여자예요. 또 다른 또 여자가? 다른 그분은 남자고. 네. 근데 그분은 그 사람을 모를 리가 없는데 딱 그렇게 찝어서 말하고 어떤 여자가 또 너 이렇게 마스크도 주고 중국이 얼마나 이렇게 잘해주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너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또 홍콩 그게 홍콩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구경 방송인 이런 식으로 묻는 거 모를 리가 없어요. 쇼맨십도 강하고 사실은 그 쇼맨십 안에 숨은 의도가 있어요. 네, 아주 정확하게. 샤프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소통도 홍콩 누나, 홍콩 기자 보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하죠.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CNN sucks 그거를 아예 CNN은 나쁘다, CNN은 바보 같다 그거를 완전히 그 구호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재밌었어 구호로 그때. 만들고 아주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더라고요. 네. 이 좌파들을 좌지우지하려면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네. 그거 봤어요. 완전 날카로워요. 네. 전 세계 모든 우한폐렴 피해 국가들은 피해 보상차 각국 내 중국 자산들 전부 강제 그러면 좋겠다. 아 진짜 그러면 좋겠다. 돈 많은 사람은 돈 엄청 많을 텐데. 네,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죠. 중국 맞아. 공산당이 나쁜 거죠. 그거는 맞아요.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여기 보신 분 또 있네. 홍콩 공항 TV라고 이게 중국에 네. 소속된 네. 국영 방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소속이 그렇게 돼 있어서 네. 간섭을 받는데 자기는 홍콩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 돌리는 네. 그 여자. 미국에 살고 있는 1인 40대입니다. 웨스트킥 닷컴 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싫어하죠. 근데 제일 자본주의 자유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참 그런가요? 이게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지금 한인들의 그런 지금 위선 그런 것을 지금 폭로하시는 것인데 근데 이게 헐리우드도 그래요. 헐리우드도 뭐 내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나는 이 나라를 떠날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떠나기는커녕 계속 사시더라고요. 네, 북한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저는 중국에 그래요. 막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북한 찬양하고 중국 네. 좋다고 하시는 분들 네. 왜 한국에 사세요라고 네. 묻고 싶어. 베네수엘라에 가시면 자동 다이어트 되는데 말이에요. 아 맞아. 베네수엘라가 2016년에서 2017년인가요? 국민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10kg가 마이너스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보낼 때 있잖아요. 북한 자동 네. 강제 다이어트. 강제 완전, 다이어트 되실 텐데. 네. 그럼 그런 나라 가시면 되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안 가시고 네. 왜 진짜 한국에 사시는지. 그러니까 자애로운 척. 나는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무상복지 같은 것을 얘기하고 나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척 이런 그런 척놀이에 다들 빠져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하기가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참. 여기 아이고 올라간다. 난 여자지만 여가부 폐주 원추 이렇게 말씀하시네. 네. 아 맞아요. 저도 존 윅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아무리 욕하지만 아직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능가하는 사람은 못 봤다라고.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희들 지금 내용이 끝나고 이제 지금 소통 방송이 되고 있는데, 뭐 박정희 대통령 등에서 이제 아마 막 우리 대통령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독재 정치 자체는 반대를 합니다. 독재 정치 자체는 반대가 됐는데, 이제 저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업적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딱 이 경제 지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뭐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한다, 난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은 이제 어떤 한 지도자가 20년 동안 그 나라를 이끌었다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숫자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숫자는 그 경제 성장으로 확실하게 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부 다 잘했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단하신 분이시죠. 왕자님이 저희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취업 힘들까요? 현실을 알려주세요. 네. 어떤가요? 비자 문제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비자 문제가. 네. 그리고 일단은 언어 문제. 네. 이제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면 기회는 확실히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워낙 성실하시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되시고 비자가 문제가 없다면 정말 자리 잡기는 문제가 없지만, 역시 타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사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보니까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교를 가시고 그 학교를 제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한번 이게 전문적인 지식은 알아보세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시고 한 1년 동안인가 그 1년 동안인가 그 말미를 취업 비자를 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취업을 하고, 그래서 그 취업한 곳에서 비자를 받으면 뭐 거의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학생 비자로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아는 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다들 한인타운에 많이 모여 사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많아요. 그 그러신 것 취업 같아요. 때문에 그렇고 언어 때문에 그래서 거의 모여 사시는 경향이, 뉴저지를 가면 이게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간판이 다 한국인가요? 간판이 플러싱이나 퀸즈 이렇게 가면 거의 다 진짜 한국 간판, 영어를 하지 않고 한국말로만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0년을 살아도 이제 못 하신다. 제가 이제 영어 그 닉네임 너무 기니까 어려워서 읽기 어려우니까 닉네임 길면 차단하시라고, 다 중국인이라고. 죽슴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멀고님일까요?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부모가 뭐 물론 뭐 혼내고 다그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은, 뭐 감정적으로 혼내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훈육하는 것은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 부모도 사람이고 자식도 사람이니까 사실은 껄끄럽거든요. 그런데 훈육하는 것은 달콤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사실 그 아이를 위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달콤한 말 하는 정치인들 치고 사실은 좋은 정치인을 못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닉네임 감사합니다. 기시지만 중국인이 아니신 걸로. 네,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아니실 것 같아요. 네,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많이 시간이 늦었죠. 근데 엄청 많으신 분들 지금 다 잠 못 이루시는 거예요. 아까 네. 막걸리 사갖고 오셨다는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조금이라도 이 밤에 위로가 됐다면, 그러니까요. 같이 이렇게 떠들고. 저희도 사실 위로받았어요. 네, 이게 시작할 오늘. 때 정말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되게 방송 때쳐 외양간 때려 부셔 막 거의 그런 저희 그랬다니까요. 고치긴 뭘 고쳐. 그러면서 저희들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 그래서 요즘 불면증 환자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잘 돼야 되죠? 그거는 그렇죠. 다 바라시는 마음이실 것 같아요. 아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탭아웃 하지 않은 이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슬슬 마무리 질까 하는데 막 너무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전 아직도 연하님을 찍으신 남패미 열전 생각나서 너무 웃겨요. 왕자님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신다는 왕자님. 네, 아유 참. 우파는 지금이라도 미통당의 탄핵 미래통합당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탄핵 반역 세력들을 몰아내고 정통 우파 정당을 만드는 게 시급합니다. 더 이상 이제 짱. 좌클릭.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미나키님 감사합니다. 죽수님 대한민국 딱딱딱딱 네. 힘내시라고 말씀하시는 힘내시다.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좌클릭은 하지 말고 정통 우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정희는 해외 나가서 시리 챙길 때 머리에 조아리면서 항상 떳떳하고 당당했습니다. 저희가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북유럽의 스웨덴이 뭐 우리가 북유럽의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스웨덴은 굉장히 실리주의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바로 고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됐다고 아는데도 계속 갑니다. 진짜 그렇게 우리도 바로 고칠 줄 알고 자국민을 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끊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정말 극단적인 뭐 사실 그 중국 폐렴 때문에 입국 조치 금지하는 거는 뭐 극단적인 방법도 아니잖아요. 다들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것조차 못한다는 거는 누님들 너무 아니죠. 빨리 가시면 네, 너무 빨리 가나요? 네, 밤이 깊으셨는데. 그럴까요? 네, 자, 그럴까요? 저희 준비는 여기까지 순서는 여기로 네. 마치고요. 오늘 그래도 마지막 한마디는 하셔야죠. 맞아요. 네. 깜빡했다. 마지막 한마디는 한마디 하셔야죠.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마지막 한마디 이렇게 적어와봤습니다. 아빠가 칼을 갈고 있으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지키는 거지만 죄인이 갖고 있으면 범죄인이 칼을 갈고 있으면 우리 가족을 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네. 외양간을 고쳐야겠다. 네. 네. 이미 손은 잃었지만 손은 다시 사면 되니까 네, 그렇죠. 우파 이렇게 우리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외양간을 튼튼하게 한 마음으로 다시 짓겠습니다. 지읍시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늦은 밤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가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최고.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좀이라도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